자, 아까 나이까지 해봤습니다. 네. 40, 50대가 이게 통계적으로 40, 50대가 장년층이 가장 특권 그룹이래요. 그리고 이제 의학 그룹은 아동 청소년 10대 그리고 노년 아, 네. 그리고 이제 청장년층 3, 40대가 이제 경계 그룹인데 우리 꼰대질 꼰대는 4, 50대를 꼰대라 그럽니까? 저 이제 몇 년 안 남았네요. 어박 특권 그룹에 있을 때가 특권 그룹이다가 교수님도 몇 년 안 남지 않았어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갑니다. 경계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차별 없자고 운동을 나이 차별 없고 나이가 또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동등하게 네. 그럴 자신 있으시죠, 의원님?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데 뭐 그게 나 혼자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같이 갈 때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나 혼자 만약에 그거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주변에서는 저 사람 뭐 바보 아니야? 네. 저 특권도 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네. 그런가?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고 말이죠. 네. 이런 경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거를 이렇게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고 또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하려다가도 좀 움츠려 버리고 말이죠. 네. 피해 받고는 뒤로 뒷걸음질 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 그룹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10대 노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면 장년층도 편안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편안하고 장애인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건강한 행복 도시라면 비장애인은 더 행복하고 더 편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의학 그룹들이 잘 살고 행복하면 특권 그룹은 더 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 잘 살고 행복하고 누가 잘 산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뭐 좀 경계를 많이 하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네. 우리는 잘 산다 그러면 중산층 기준받 아파트 평수 통장 이걸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비평지라든지 약자에 대한 정의로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 그래서 지금 4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좀 진행을 맞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성 혐오까지 있으면 안 될 것이고요. 아까 앞서 여성 차별 같은 데서 자, 이 국가 의존 서열이 나왔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잖아요. 상권 분립이 뭡니까? 행정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이제 삼권이 분리돼 가지고 네. 서로 견제하면서 네네. 그 서로 공존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중심제라서 네. 대통령들이 다 임명하잖아요. 대통령이. 그 넘버 2위, 3위, 4위는 그러면 어떻게 1위한테 조금 뭔가가 상권 분립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뭐랄까 권력이 집중화되어 있는 거는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이렇게 존중하거나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떨 땐 그 하수인 다루듯이 하고 무시하고 네. 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광역단체 장이라 그래서 광역의원들을 나는 뭐 전체로 당선된 거고 그 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당선된 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것도 거에 특권 따라서 그룹이네. 중앙에서 생각을 된 하고 사람들이 또 뭐 지역 차별처럼. 지방 그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하이어러키처럼 돼가지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뭐 네. 국회의원 이렇게 계층대로 그래서 돼 서로 있으니까. 이게 좀 서로 사실 좀 다르면서도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서로 되는데 견제와 이거를 균형을 맞춰서 가야 돼. 위 아래로 이제 딱 줄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다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도 이렇게 정해져는 있습니다만 뭐 법으로 국가 의존 서열은 그 의존 서열 법은 없습니다만 명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은연중에 차별이 있고 뭔가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의전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의전을 못하면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렇죠. 의존. 의전에 실패한 사람은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어떤 나름대로의 직위에 따라서 우리가 존중해줄 필요는 근데 존중의 있는데 대상은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특권을 그렇죠. 이렇게 행사하거나 이러면 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기 그 권한의 남용이기 때문에 좀 요즘에 최근에 코로나 검사 받는데 네네네. 다른 사람 다 줄 서 있는데
지역의 국회의원이 가니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런 안내해서 일이 먼저 받은 있었습니까? 거. 네. 당연히 누가 볼 때는 아 저분 원래 바쁘니까 네. 국회의원 뭐 일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해드려도 되겠지. 근데 우리 사회가 그걸 용인을 안 해요. 네. 똑같이 줄을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우리 이제 평등권도 있으니까 하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전 서열을 뭐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여당 대표가 7이고요. 네, 야당 야당 대표가 한 대표가 8이 정도 8이. 되고 네. 국회 부의장보다는 9위. 조금 늦네요. 감사원장이 10이고 네. 경제부총리가 11이네요. 네네. 부총리급. 부총리급들이 이제 11이 12 네. 뭐 이렇게 됩니다. 아 이제 국정원장 이번에 이제 뉴스 좀 나오는 국정원장 그렇죠. 13이네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네. 뭐 장관 마지막 장관이 31입니다. 해양수산 장관에서도 서열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네요. 네. 이걸 뭐 특권은 아닙니다. 이것도 미만 제가 한번 재미로 한번 봤고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런 거. 아 이거는 이게 제가 행정학 박사인데 이제 네. 세행정학에서 보면 대형문화사라고 이제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 교재 79에서 80페이지에서 따온 겁니다. 우리가 네. 진보와 보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험에 자주 고시에도 자주 나오는 건데 네. 진보와 보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랄까, 그거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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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의 길이 있고 아까 여기서는 정도가 있고 보수의 길이 정도이고 진보의 길이 정도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는 네.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보수 교재에 의하면 보수는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인간은 오류가 가능하다. 오류가 가능하다? 네. 욕구라든지 협동하는 데 있어서 오류의 가능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진보일까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어떤 경제관념이라든가 네. 이런 걸 생각했고 정부 작은 정부론이냐 네. 아니면 정부의 그 권한, 네. 정부의 기능을 우선시하느냐, 시장의 기능을 우선시하느냐, 네. 뭐 이런 걸로 구분을 좀 그러시죠. 해봤죠. 그래서 교재에 의하면 네. 인간은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진보죠. 네. 아 그렇게 연결되네요. 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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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놔둬도 인간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그건 시장주의자잖아요. 시장은 보수주의니까. 네. 네. 그래서 사고의 차이라든지 가치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인간관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치 판단에 있어서도 자유와 평등이 있다면 둘 다 뭐 자유와 평등을 다 옹호하고 추구를 합니다만 자유를 좀 더 강조하는 것이 뭘까?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 뭘까? 네. 그러니까 자유를 강조한 게 이제 보수가 자유를 네,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한 게 이제 진보가 그렇죠. 예, 강조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허용을 하는 것이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진보죠. 그렇죠. 네. 자, 이 정부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고의 이제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정책이 여기 보면 소외 집단, 공익 목적, 소득 재분배 쪽이 선호하는 정책이고 보수주의자는 시장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규제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맡겨야 된다 네. 이런 것이고 이제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시장이 시장이 실패를 한다. 그렇죠. 실패하는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네. 어떤 빈부의 격차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그렇죠. 그것은 뭐 어떻게 시장 기능에 맡겨서는 도저히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네. 어떤 그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네. 지금 이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이제 거의 뭐 공산주의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고 네. 어느 정도 개입을 한다는 것은 뭐 유럽의 그 사회민주주의 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정부가 너무 개입을 하게 되면 네. 시장이 위축되고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네. 무엇이 정도인지 네. 그것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너무 특권 그룹화되어서 억압시켜버리는 그런 구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제가 이거 경계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래는 뭐 이렇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한 자코뱅당이 있고 아니다. 사회조선을 보호하는 것이 지롱도 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로 이제 나눴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이제 이런데 그래서 이제 뭐 진보주의 극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구우파 거기까지는 우리 이제 잘라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중도 좌우파 정도라고 본다면 그죠? 어떤 자유와 평등, 인권 뭐 이렇게 이제 봅니다. 네. 우리는 어느 정도 위치 이게 이제 좌표로 찍으면 어디 정도 있지 이제 그거는 지향성, 사회적 지향성이 있듯이 그거는 우리가 조금 한번 얘기도 나누고 목표의 명확함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모든 원형의 불평등 원형이다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것도 사실 안 좋고요. 네. 자본주의가 완성형이다 이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분법 사고로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합의가 안 되고 막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막 영원히 막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이 생기잖아요. 이런 싸움은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치적 아이디어가 유효하고 적절한지 공적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 이념을 너무 경멸하기보다는 그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상상적 틀로서 이렇게 하면서 토론하고 뭐 나누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직전에 있는 화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 네. 또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두 개가 서로 참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어느 접점에서 만들어내느냐. 네.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우리 과제 같습니다. 과제 사유재산을 완전히 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빈부격차가 많아서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도 또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느 선에서 그거를 만나게끔 해야 되냐.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법의 규정이 돼서 인간은 행복해야 되고 행복 추구해야 되고 존재의 자유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게 10조 11조에 이제 명백히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논쟁도 할 건 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등대인 거죠. 그 좌표 그걸 향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 제가 하도를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의 여신상이잖아요, 그죠? 칼로 단지할 건 단지하고 저을 되고 이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저는 조사하면서 오른팔과 왼팔이 항상 저울이 여기서는 저울이 왼쪽에 있잖아요. 팔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림은 또 반대로 돼 있어요. 그 왼팔잡이 아닐까요? 왼손잡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정의에서 그 눈은 가리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가린 이유가 블라인드 테스트인가요? 블라인드 말하자면 이제 그 상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무지의 상태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아버지가 뭐 장관이구나. 아, 저 사람 아버지는 뭐 흑인이구나. 그런 선입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겠죠. 네. 미리 사전 정보가 있어버리면 개입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정당한 정의고 법 앞에 평등한 거죠. 한때 유전무죄 그런 말 있었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무전유죄. 네, 그렇죠. 그게 돈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돈 없으면 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사라진 거였는데 이 시간상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거라서 그렇죠.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의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 그 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버드 대학 학생들도 똑같이 우리가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버드생의 89%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또 이제 78%가 뚱뚱한 사람은 밀어서 안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이제 공리주의인데 벤담의 공리주의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죠. 이거 조금 전까지도 우리가 좌우 판단이 안 되고 갈등 상황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공리주의에 우선한다고 제가 보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들 그거는 그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방금 전에 마이클 샌델 교수 예를 든 거
그러니까 그 5명이 임무가 있는 데를 가지 않고 네. 2명이 임무가 있는 대로 그걸 네. 돌려야 된다. 스위치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그 근거 개념입니까? 비슷한 거죠, 그게. 네, 네.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돼 있다는 거죠. 그게 소수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네, 소수의 네, 네. 최대 다수가 행복하면 소수의 행복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고 곳곳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나 죽겠다 지금 뭐 그렇죠. 곳곳에서 네. 지금 그래서 네. 네, 계속 하실까요? 아니요 곳곳에서 지금 뭐 시위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 네. 그 이론이 이제 거지와 노숙자는 행복을 저해하니까 거지와 노숙자를 보게 되면 막 잘 사는 사람,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불행해지잖아요. 슬프잖아요. 얼굴을 찌푸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야 된다? 네. 구빈원에 보내야 된다고 한 것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벤담의 주장이었던 거죠. 진짜 그게 있어요? 네. 그건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저는 단순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니까 상당히 그좀 벤담 제러미 벤담 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죠. 그렇지 안 되잖아요. 네. 쾌락과 행복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행복은 제한해도 된다는 그러니까 것이 이게 거지와 공리주의자. 노숙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쾌락과 행복이 감소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구빈원에 보내서 네. 없으면 행복하니까 네, 우리가 안 냄새도 보이니까. 안 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죠. 진짜 이거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이제 그런 거죠. 네, 그거 안 좋네요 좀. 이것도 이제 그뭐 유명한 그 미녀네트 생존기인데 네. 세 사람 이 성운원들이 살기 위해서 표류한 지 10굴째 되니까 배고플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제일 약한 자 이 청년을 잡아먹는 거예요. 안 네. 잡아먹으면 다 죽잖아요. 4명이 다 죽잖아요. 3명이 살기 위해서 1명을 죽여도 되는 그러니까 이거 참 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네. 지금 여전히 이제 있다는 이게 거죠. 죄냐, 네. 죄가 아니냐. 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죄인 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잡혀서 이제 처벌을 죄가 되는 받았습니다. 거죠. 죄가 되는 예, 거죠. 예. 자, 고문을 하면 될까 안 될까? 고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원칙이잖아요.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고문은 안 되죠. 그런데 이 테러범이 100만 명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폭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고문해야 돼요? 고문 안 해야 돼요? 100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서 당연히 하시겠죠? 그 결정을 해야죠. 네. 100만 명 살리려면 그렇죠. 100만 명 살려야 돼요. 네. 혹 가다가 아니다. 고문은 나쁜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100만 명 중에 너희 엄마 아빠도 있고 친구도 있다. 너희 자식도 있다. 그러면 고문 아니면 더한 것도 해라. 무조건 알아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고문 일본을 네, 선택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랬을 때 판단.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맞아요. 네.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저 이거 영화 봤어요. 봤죠. 네, 봤습니다. 봤죠. 봤는데 네. 그 목동을 만났어요. 목동. 네. 그래서 한 사람은 죽이자 그러니까 네, 네. 막 죽이자 그럽니다. 싫어합니다. 네, 저 사람 안 죽이면 우리가 들통이 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그 지도자가 안 된다. 살려 보내야 된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네. 보내자마자 사람 다 와서 쫓기는 네. 시대가 됐죠. 네. 결국은 16명이 죽어요. 2명 죽였으면 될 텐데 16명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참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 이게 공리주의인데 어떻게 보면 가성비, 쉽게 말해서 가성비예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품질의 합리적 가격을 주면 되는 건데 이게 비용 편익 경제학적으로는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비용 편익. 요즘 뭐 많이 나오잖아요. BC 값 뭐 그거 가지고 서로 뭐 되니 안 되니 네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공항이라든지 터널, 백화점 만들 적에도 공항, 터널, 백화점 어떤 편의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설치를 해야 돼요. 시골이라든지 좀 드문드문 떨어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편하지만 그런 곳에 설치해야 될까요? 가성비로 따지면 당연히 아파트 좀 많은 데다가 설치해야 되잖아요. 터널이 백화점이나 교통시설을. 근데 소수자 불편한 데 교통 불편한 곳에다가 하자 그러면 요것도 묻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공리주의자잖아요. 최대 다수가 행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그 달동네라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죠. 산 위에 달동네. 네네. 거기는 이제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분들은 택시를 이용해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가. 그렇죠.
잘 못 사시는 분들이 도토미가 많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네. 잘 사는 동네는 다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싸게 더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시간, 거리 그런 걸 계산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시간, 거리를 계산하면 돈을 계산하면 당연히 그런 데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병원 같은 경우도 산골에다 병원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건소 같은 데 지으면 되나요? 그렇죠. 보건소는 당연히 좀 이용을 이용할 해도- 사람, 좀 일반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넣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공리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따지면 모든 것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세계적인 스카 촘스키는 그게 소시오패스적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도구로 생각한다든지 공리주의가 만연한 사회는 소시오패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공리주의를 택한다 하더라도 오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엄청난 네, 고민을 네, 하고 너무 네. 쉽게 가성비를 따져서 전화기가 왔네. 네, 너무 쉽게 가성비를 따져서는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아, 최대- 이번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서 많이 좀 아마 좀 고민하시는 대목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에 동의해 왔던 그런 네. 모습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후회가 된다 할까요?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진짜 오랜 고민과 고뇌를 좀 하면서 하는 것과 그냥 간단히 선택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긴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경청도 하고 그런 지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 감염을 막기 위해서 간호사분들이 엄청나게 희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간호사라든지 의료진은 소위 말해서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공리주의예요. 양적 공리주의인 거죠. 그 왜 어떻게 해야 소수자가 돼요? 희생하려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죠. 뭐 나한테 덕분이라는 말보다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달라는 거죠. 너 덕분에 간호사 덕분에 우리가 코로나 안 맞고 있어요. 뭐 고생해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덕분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적혀졌잖아요. 덕분이라는 말보다. 아니 그 군인들은요. 네. 우린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동안에 네. 우리 저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그 네. 자매들은 이렇게 그렇네요. 두 발 뻗고 잘 자고 있다. 맞죠. 저도 들었어요. 예. 그거 개고생하면서 음식이 뭐 공짜로 때려주고 공짜로 먹여주고 뭐 그거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또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지 아니죠.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왜 국가가 제한을 하느냐? 뭐 장기 거래 안락사 안전벨트 매는 것도 국가가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본인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유인데 네. 왜 국가가 제한하느냐? 이것도 그건... 안락사도 내가 죽고 싶은데 안락사하면 처벌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장기 거래도 처벌하잖아요. 자, 하늘이 내린 존위만 청구권을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사고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유시장에 대해서 우호적 시각은 시장에다가 맡겨놓으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유시장에 맡겨놨더니 안 된다. 여러 가지 뭐 좀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타락한다든지 네. 동거래라든지 뭐 네. 그러든지 뭐 질 떨어지는 사회가 있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나오고 정부 실패가 나오는 건데 저는 너무 자유시장에다 맡겨놨더니 이제 이런 문제도 있다고 이제 하죠. 비용에다가 하고 네. 특히 병원 같은 경우도 병원을 영리에다 맡겨버리면 돈에 따라서 영리병원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진보냐 뭐 보수냐 좌냐 우냐를 너무 특권화해서 하는 것보다도 공론하고 토론을 하고서 합의점을 찾는 그것이 정도가 아닐까 이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말이죠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상당히 치열하게 논의를 그렇죠. 합니다. 제가 그 사회적 가치,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성 지향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낙태라든가 네.
뭐 이런 그런 그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토론하는데 그렇죠. 치열한 토론. 우리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너무 네. 죽일 듯 한쪽을 막 죽여버린다든지 막 네, 이렇게 네. 편향된 시각을 네. 너무 갖고 있어서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뭐랄까요, 그냥 팬덤으로 그냥 가버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정의로운 사회를 지난번에도 이거 나왔던 네, 비슷하게 사진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덕은 있어 참여가 없으면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네. 우리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참여를 해주시고 우리 그 동의해주시고 네.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뭐 이런 과정도 공정하고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왜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 주의거든요. 개인주의예요. 일본이요? 네, 일본은 자기들은 잘못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너희들을 다 발전시켰다, 산업화 시켰다 이런 주의예요. 네. 극단적으로 더 나아가서 네, 그죠? 네. 아예 그 부정하고 네. 사실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1939년도 그때 있었던 일을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왜 하냐는 주의지만 일본과 다르게 독일은 과거 조상이 역사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도 사과해야 된다는 공동체주의자거든. 그래서 그 빌리 브란트가 가서 막 사과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일본은 독일이 아니란 말이 있듯이 독일은 일본이 아닌데 서로 달라요 이게. 우리는 일본의 길을 가야 일본은 독일을 배워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개인을 추구하고 너무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소속의 의무라든지 자발적 의무, 자발적 참여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국민 개개인들도 많은 소규모 단체 이런 데 가입돼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권한이라든가 개인의 권리 이런 거보다는 그 단체의 어떤 규정이랄까요? 이런 거를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런 거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단체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가는 단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극단적인데 서울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노숙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흉부 고도 손상으로 그 서울역 안에서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보내버렸어요. 내밀었는데 그건 죽었어요. 네. 그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죄입니다. 무죄.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무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에 있는 그 사람은 그 법을 지킨 거다. 네, 그렇죠. 네, 네. 의무를 다한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네. 그게 이제 맞는가 이제 생각하는데 유흥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될 거예요, 구해야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유흥에 빠져서 안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국제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해양에서 뭐 난파선이 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게 의무적으로 가서 그 난파선을 구하게끔 돼 있죠. 그렇죠. 네. 네.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헌법에 의하면 위험에 처한 자를 구해줘야 되고 도와주지 않으면 3년에서 5년까지 징역이에요. 네. 그리고 360프랑에서 15,000프랑 이제 벌금을 무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착한 사마리안법인데 의원님도 나중에 이거에 대한 명백한 뭐랄까 가치관이나 철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마리아법에 대한 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착한 사마리아법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공론을 해보는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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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개인주의에 의하면 내가 안 도와줘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같은 서구에 살고 같은 인천에 살고 같은 대한민국에 산다면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도와주자. 거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 형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게 시민의 미덕이지 않을까, 네. 관심이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진 자의 하나의 특권 그룹에서의 하나의 미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리더십 말씀, 했습니다. 좋은 강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시청자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조아님, 전부 수반 선출 선거 김민수님 들어오셨고요. 인천조아님,
리더의 중요성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윤필영님, 법도가 영어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제임스 B님도 인사하시면서 화요일은 김재득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고. 참 감사합니다. 제임스 B님, 리더는 관찰력이 좋아야 하나 봐요. 관찰 아닌가? 이렇게 했고요. 김인찬 위원장님도 오셨고요. 하이오님, 관찰력, 판단력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인찬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천 남동경찰서 진흥팀 수사 관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새 43조 1항 등에 따라 소관기관 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근황을 전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참 한번 보시고요. 제임스 빈이 인천은 미래는 서울 지하철 연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차별, 외국인 차별도 있었다고 윤필영님도 말씀하셨고요. 미국 출신이면 부자라 생각하고 인도 출신이라고 하면 거지라고 치부하는 어떤 그런 어떤 차별. 그러네요. 그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우리 국민 수준이 아직 30년이 부족한 것 같다. 네. 나라 돈 빼먹는 도둑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인솔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임필령님께서 여경이 근무 시간에 경찰차로 주차 연습한 기사를 보고 국민 세금 줄줄이 새는구나 생각을 요즘 들어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뚜뚜로또님도 들어오셔가지고 인사하셨고요. 이쁜 여자 TV님 잠시 인사드립니다. 제주 그 최고의 의료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뚜뚜루뚜님 공리주의적 사고는 너무 단편적으로 쾌락의 양만을 가지고 행복을 판단하기에 도태되었다. 도태된 거 맞아요? 공리주의가요? 그 뒤로 이제 그건 양적 공리주의인데 이제 미래의 질적 공리주의가 나타나요. 질적으로. 예.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면 이런 게. 네네네. 이거 좀 대화가 좀 되네요. 제임스 피님께서 어느 정도만 정부에서 개입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강의라서 상당히 아쉽다. 추후에 또 방송을 해달라.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정별이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많은 분들에게 아마 어떤 강의가 우리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문제 의식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화두를 던지고 네. 어떤 결론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무엇이 옳은가? 아까도 또 선택인데 이 선택에서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인가를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 읽고 나니까 도대체 정의란 결론이 없어요. 무엇이지? 근데 그분은 저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오늘 교수님의 강의처럼 그런 어떤 문제 의식을 심어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깊은 고민을 좀 하고 네. 뭐 쉽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네, 안목을 심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참 아쉽게도 오늘 이제 4번 잠깐만. 차, 예. 그 질문 중에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법도가 영어로 뭐냐고 이제 라이트로서 그러니까 라이트 그 정의로움 있잖아요. 네. right. OUS 라이트로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ight? 영어로 라이트로서 RIGHTOUS righteous, 네. 예, 정의, righteous, 독일 발음이었습니다. 네, righteous, 네. 네, 그런 건데요. 김재득 교수님 4번의 강의 최고셨습니다. 다음을 또 기약해 봅니다. 인천조아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참 아쉽게도 이렇게 4차례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 언제 하느냐, 언제 끝나나 이게 1, 2, 3, 4 이게 보통 이게 지금 한 달 아니겠습니까? 네. 하면서 언제 끝나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4번 끝나니까 또 아쉽다는 분들이 많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김재득 교수님 앞으로 또 기회가 되실 때 또 저희들이 모셔서 항상 또 연구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네. 새로운 시도도 언제든지. 하시고 네. 새로운 시각으로 어떤 우리 이렇게 학계에서 제시를 하시고 계신데 인천 시민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강의를 해주신 거를 감사를 드리고요. 1시간 15분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장시간 동안 떠나지 않으시고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어떻게 박수를 쳐주실 것 같은데 네, 박수를 들리지는 우리 각자 않는 것 박수 같아. 치죠.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 저희 그 IBS 인천 방송 보시면서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강의 내용이 좋다 그러면 그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네, 또 이렇게 그 댓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댓글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의견 제시하시면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